안녕하십니까. 46강 한국지리 충청지방 영상입니다.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바쁠 시기일 텐데 영상 잘 챙겨 보시면서 시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수도권, 이제 강원, 충청으로 해서 이제 중부지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지방은 우리가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광역자치단체만 먼저 보자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4개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자, 요게 이제 충청권의 지역적 범위다. 머릿속에 백지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 남한강, 충북 지역을 많이 지나가는 남한강과 금강, 충남 지역을 흐르는 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에 놔야 돼요. 자, 남한강과 금강을 이용한 내륙수운. 자, 내륙수운이라는 건 강을 이용한 운송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을 이용한 운송이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상기수가 크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많이 썼대요. 그래서 황해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남한강, 한강 이런 강들을 이용해서 충주, 공주, 부여, 강경은 지금의 현재 논산 지역에 있습니다. 요런 데에 하천교통 중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하천교통이 상당히 쇠퇴한 상태죠. 이후 새로운 교통수단인 기차. 자, 그래서 경부선이 1905년, 그 다음에 호남선이 1914년 이때 개통되면서,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 그리고 이 부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호남 지역으로 딱 틀어서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 기차가 일제시대 때 생겼거든요. 자, 요때의 분기점이 바로 대전이에요. 자, 지금은 이 충청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대전인데요. 이 대전이 요 일제강점기 때 개통된 철도의 영향으로 성장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 전까지는 충주라든지 청주 이런 데가 바로 충청도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오히려 더 핵심 지역이었고, 대전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렇게 성장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경부고속국도와 호남고속국도가 이 대전에서 갈라지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대전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렇게 열차가 연결돼서 내려오다가 대전역에서 분리하는 게 이제 원래의 그 운행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대전역에서 열차를 서로 분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대전역에서 잠깐 내려서 이제 가락국수, 우동이라고 하죠. 요거 사 먹는 게 되게 많이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철도공사는 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뭐 이런 데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도교통의 결절, 뭔가 이렇게 만나는 마디를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합쳐지는 이러한 지점에 있는 것이 대전이었고, 요때부터 어떤 그 중부지방의 그 교통 중심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1970년대 이후에 이 철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이제 그 충청지방을 지나게 되면서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고,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 전철이 들어왔어요. 자, 요거 외워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충청권까지 내려가는 수도권 전철 어디까지 가냐면요, 천안을 지나서 아산까지 갑니다. 천안, 아산, 머릿속에 백지도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철도도 개통됐어요. 자, 충청 지역의 고속철도역. 자, 오송역이 있습니다. 요건 청주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역도 있어요. 요런 곳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좀 더 교통이 편리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발달뿐만 아니라
수도권 가밀화에 따른 분산 정책, 수도권 공장 총량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충청권이 또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정책의 시행으로 수도권의 행정, 산업, 교육 등 각종 기능이 일로 와서 수도권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우리가 충청북도 북부, 그다음에 충청남도 북부 요 지역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바짝 붙어있는 요 도시들의 성장이 급격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안시, 아산시, 그 종점인, 그죠? 신창, 순천향대 역이네요. 1호선 종점이고요. 아산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송역 같은 이제 고속철도역 장면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 예, 우리 요거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구를 보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 이런 곳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진천과 세종의 인구 성장이 많고요. 천안, 아산의 인구 성장률도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서산, 당진도 인구 성장률이 꽤 높죠. 이 지역도 우리가 알겠어요. 경기도 바로 서해대교 건너면 바로 경기도니까. 그래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 이런 곳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자, 홍성 독특하죠. 홍성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홍성에는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홍성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북부 라인, 수도권과 붙어있는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다. 그죠? 그 밖에 음성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청주도 새로운 산업 기반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성장하고 있어요. 반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충청권의 남쪽에 해당되는 부여서천, 그다음에 영동 이런 데는 인구가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는 것은 그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거에 때문에 밀려난 기업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농어촌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 표시해드리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지방은 오늘날 경부, 호남, 중부 내륙, 서해안 고속국도 등이 지나며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전국 각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교통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과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천음성. 자, 요거 우리 백지도 테스트할 때 혁신도시 있다 그랬죠. 자, 충북 혁신도시가 이 두 지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진천음성 사이에 충북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전체로 연결된 천안, 아산, 충남 도청이 이전한 홍성, 충청남도 도청과 함께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조성됐다 그랬죠. 그 도시에 이제 도시가 위치한 곳이 바로 홍성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서산, 당진, 서산은 석유화학, 당진은 제철,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의 인구가 증가한 반면 충남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 부여, 영동 이런 데는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청지방은 성장세에 있지만 그것도 지역 내에서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아까 지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가장 상징 중에 하나죠. 정부 기관들이 세종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정부 세종청사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로 이어졌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연결된 거. 자, 그리고 내포 신도시 얘기해야겠네요. 충청남도 도청은요, 충청남도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대전도 충청남도였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대전에 충남도청이 있었는데 대전이 광역시로 독립을 해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 대전에서 옮겨온 이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홍성과 예산의 경계에 내포 신도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요것 때문에 아까 홍성군의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다 하는 거 얘기했었죠. 자, 여기 있는 거 내포 신도시입니다. 마침 여기 붙어 있는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데가 전부 인구가 증가 추세잖아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홍성까지도 이 내포 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포 신도시가 이렇게 한참 조성되고 있어요. 땅이 넓고 이제 뭐 그 크게 뭐 개발에 제약되는 게 없다 보니까 매우 쾌적하게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충남, 충북 할 거 없이 전부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경우 꼭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충남, 충북으로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이 아까 발달했잖아요. 도로, 철도 뭐 온갖 것들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접근성이 올라갔고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 자, 중국과의 교역이 뭐 중국과 사이가 좋네 나쁘네 얘기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과의 수출입 전진기지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청권의 산업이 계속 발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외워야 돼요. 5개 다 외워야 됩니다. 이미 우리 외웠어요.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그죠? 서산, 당진, 현대제철, 포스코 말고 현대제철, 그 다음에 아산의 현대자동차, 이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회사들,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대전은요, 그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연구개발, 에 특화된 도시라서 과학도시 이미지가 있죠. 대덕 연구개발특구,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그죠 다양한 연구소들이 위치한 곳이 대전이고요. 그다음에 청주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이러면서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과 그 다음에 과학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그래서 여기 청주는 요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청주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의 오송읍, 오창읍 이런 데서 이제 그 많은 첨단 기업들과 과학 관련된 거, 바이오 관련된 거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화학. 원래 화학 산업도 되게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주에 많이 위치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도시들 특징들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단지는 이상하게 사진을 찾아보면 이런 야경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엄청 빛을 환하게 밝혀놓고 이렇게 뭔가 조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경이 참 예쁘죠. 자, 그 다음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예, 여기도, 우리가 제철공업 하면 우리 1차 금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을 가공하는 곳.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예, 여기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특구. 대전은 연구개발 중심의 어떤 기능들이 많이 모여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청주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아까 2차 전지, 전기차, 화학, 바이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충청도는 뭔가 성장의 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같아요.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 서산 이런 데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 그 다음에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 등등의 여러 지역들이 성장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도 있네요. 요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기업도시라고 하는 건 민간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특정 산업을 위주로 발전시키는 거죠. 자, 태안에는 우리 서해안 쪽에 길게 늘어진 데가 태안이잖아요. 태안은 선생님 태안에 무슨 기업이 들어와요? 관광 레저 산업.
중심의 기업도시. 그 다음에 충주는 지식기반형. 뭐 충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 어디라 그랬죠? 진천 음성에 충북 혁신도시가 있어요. 예, 요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시들 명칭 계속 살펴봤어요. 백지도에서 어디가 어딘지 팍팍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충청지방의 제조업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동그라미가 큰 데가 뭔가 생산액이 많은 데죠. 지금 북쪽 지역 쭉 연달아 있죠.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청주, 진천, 음성. 아이고. 요런 데까지, 충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요 벨트, 그죠? 그 경기도에 붙은 요쪽 벨트에서, 이렇게 된 벨트에서, 출하액이 많고, 그 중에 주요 도시들만 알아보죠. 자, 수능 특강에서는 어느 도시를 다뤘나 보니까 아산, 청주, 서산, 천안, 당진이에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선생님이 천안에 대해서 별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천안이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저것 많아서 뭔가 개성 있게 뭐 이건 천안은 뭐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저것 다양한 산업이 많습니다. 그죠? 천안이 되게 다양한 산업이 많아요. 수도권은 전철과 직접 연결돼 있고 천안이 충청남도 인구 1위입니다. 충청북도 인구 1위는 청주예요.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는데 어떤 천안을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천안은 조금 특이 케이스로 빼놓고요. 나머지 지역들 살펴보죠. 자, 아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하고요. 아산은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 삼성전자도 아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자랑 자동차가 1, 2위예요. 상당히 산업이 알짜배기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청주는 반도체, SK하이닉스도 청주에 있거든요. 청주는 빨간색으로 반도체, 그리고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죠. 그래서 반도체, 화학, 전기장치, 뭐 전자부품, 그 다음에 뭐 여기 화학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장비는 아마 그 배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들,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산은 석유화학이었죠. 서산 역시 석유화학이라서 코크스 연탄 정제 석유 정제품 요거 석유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석유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진은 압도적으로 1차 금속. 이거는 현대제철이죠. 철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필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주요 산업들하고 요 표를 잘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쭉 보면 설명 다 드렸거든요. 지금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여기 지역에다가 전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아산은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이 통신장비, 그리고 자동차.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 기아자동차는 어디 있었죠? 두 가지가? 화성이 있었죠. 수도권에. 그 다음에 청주는 전기장비 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뭐 서산은 뭐, 천안은 뭐, 당진은 뭐 있죠? 여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 여기 있는 앞서서 봤던 요 표와 잘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드린 충북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에 있고 기업도시는 충주에 있다. 예, 충청북도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거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지금 산업이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이 산업의 특징들 쌤이 이렇게 말로 했던 설명들을 잘 기억하면서 도시의 개성과 그다음에 출하액 비율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충청지방 설명 다 드렸고요. 이어서 호남지방 영상으로 또 바로 이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